자, 이번에는 근무 시간 구하기입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 시간을 구하고, 이 경우에는 오전 휴식이 10시부터 10시 40분 10분간입니다. 또 점심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오후 휴식이 또 있어요. 석식, 저녁, 또 야식, 심야근로 0시부터 0시 30분까지. 근로 시간을 구해 가지고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실근로 시간 구하는 함수입니다. 수식입니다. 자, 근로 시간 if f 땡땡이면 땡땡. 뭔 얘기냐? 퇴근 시간이 비어 있으면 퇴근 시간을 빈 공백으로 구현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근해서 출근까지를 빼는데 16시 저녁 4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냥 바로 빼버리면 근로 시간이 나올 것 같지만 안 나옵니다.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모든 퇴근 시간 값이 그 다음날이면 1로 나온다는 얘기죠. 1이 뭐냐? 하루를 1로 봅니다. 1로 넘겨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빼기 하면 돼요. 퇴근 마이너스 출근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바로 나옵니다. 이거. 그런데 문제는 요거죠.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모드 함수를 써가지고 야간 근로 했네 안 했네 따지는 거죠. 중식이나 뭐 휴식 빼줘야 되니까. 일단 GO 근로 시간 이제 뺀데 요겁니다. 대하지 않은 퇴근해서 출근 시간 뺀 거 그냥 그대로.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요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 지금 주윤발의 경우입니다. 그걸 엔터하고 엔터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근로 시간에서 1시간 20분을 뺀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1시간 20분이 나왔느냐? 8시 30분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했어요. 주윤발의 경우에는 10시 30분부터 10시 40분까지 근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중식 해당되잖아요. 여기서 출근 퇴근으로 볼 때. 오후 휴식 13시 30분부터 15시 이것도 해당되죠. 요게 얼마냐? 1시간 20분입니다. 1시간 20분을 구현하는 거예요. 요거 그렇죠. L5부터 L9 여기입니다. 여기 전체와 여기 전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출근이 이거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게 더 커야 되겠죠. 이 시간들이. 만약에 출근이 11시라면 이거 해당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조건입니다. M5부터 M9 요게 M. 이건 무슨 얘기냐? F5가 E5보다 작다. N은 뭐냐면 요 숫자입니다. 요거 0 아니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만약에 크면 플러스 F5 요걸 해주고 하루를 넘기느냐 안 넘기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F5라는 퇴근 시간이잖아요. 요게 이제 더 크느냐 안 크느냐. 만약에 이런 경우는 커지겠죠. 이렇게 여기는 어떤 경우가 1입니다. 1 0이 아니고 크다는 얘기죠. 여기 퇴근 시간에다가 하루 값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더한 값보다 이게 크냐 작냐 따져서 두 개의 조건에 다 일치하면 요거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것은 요 값이 F가 이렇게 나옵니다. 0.05 나오거든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16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했어요. 그럼 근로시간은 아까 14시간을 구했는데 그럼 여기서도 이걸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휴게 시간이나 중식, 석식 시간을 보시겠습니다. 이 6이 더 크느냐? 이 만약 F가 이렇게 나옵니다. 펄스 true. 이 경우에는 펄스 true 석식과 야식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만 true이거든요. 석식과 야식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요거 봤을 때 F9 누르면 true 전부 true입니다. 여러분 sum product 함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열 함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배열 수식이라고 들어보셨죠? 수식 입력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를 동시에 누르면 수식 양 끝에 등괄호가 생겨가지고 배열로 인식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sum product 함수 쓰면 여기 입력된 인수를 배열로 인식하니까 배열 값으로 나타내지거든요. 그랬을 때 의문을 갈 수 있는데 곱하기가 아니고 AND입니다. AND. 그리고 OR은 플러스입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16시 아침 6시에 퇴근한 사람의 경우에 이 두 개의 조건에 AND니까 두 개 다 이렇게 맞느냐 보시겠습니다. 00011 펄스 루트 이 두 개가 해당된다. 결국은 이 두 개만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요 1시간 30분입니다. 두 개가. 그렇죠? 그랬을 때 14시에서 근로시간 1시간 30분을 빼면 12시간 30분이다. 이런 얘기죠. 근로시간을 구해서 실근로시간을 구하는 방법.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저 기록 도구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 보고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은 이 파일에는 이미 제가 만들어 두었던 이 사용자 정의 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애초에 이제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만 다시 처음부터 요거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 편집 보기 삽입 보시면 사용자 정의 폼이라는 탭이 보입니다. 요거 누르시면 새로운 사용자 정의 폼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크기를 이렇게 늘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폰트 글꼴을 제 개인적으로는 맑은 곳이 선호합니다. 이렇게 하고 크기도 10 확인. 앞으로 여기다 그려 넣는 건 모두 맑은 고리체의 10 폰트 크기 사이즈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요 모양이 들어갑니다. 테두리 있죠, 요거 보시면은 여기 항상 요 누르면 도구 상자라는 게 떠요. 함수도 도구고 지금 여기서도 우리 유주품 만들 때 도구 상자가 있습니다. 도구 상자가 우리가 예를 들면은 가정에 왜 일반적으로 도구 상자 있잖아요. 벤치도 있고 뭐 망치도 있고 그죠? 그거 똑같아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거기서 꺼내 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프레임이라는 컨트롤 도구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적당하게 그려 넣습니다. 드래그해서 이렇게. 꼭 이렇게 뭐 크기 뭐 맞출 필요 없어요. 나중에 수정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 이제 보면 구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구분으로 여기 가시면 누르시면 나오잖아요, 그죠? 프레임 여기 보면 속성창입니다. 프레임 1 자동으로 프레임 1이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돼요. 이 캡션은 뭘 할 것이냐? 구분으로 여기서 쭉 들어가줘 딜리트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한글로 구분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좀 이상하게 나오죠, 이거. 근데 엔터 하면 됩니다. 보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요 동그란 이 옵션 버튼이라 그러는데 그 출고 이거죠. 요것도 이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럼 요것도 이제 누르면 우리가 이제 도구 상자 잘 안 보이시면은 보기 눌러서 도구 상자 누르면은 나왔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위에 거 보면은 요거 있습니다. 요거 옵션 단추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 안에서 드래그 적당하게 들어가 줍니다. 그다음 요것도 이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캡션이 옵션 버튼 1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입고를 할 거니까 요것도 캡션에서 삭제를 하신 다음에 한글로 입고라고 수정하고 엔터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금 불필요한 부분 적당히 조절해 줍니다. 그다음 이제 출고해야 되잖아요. 출고죠. 이런 경우에는 또 하는 게 아니고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눌러서 여기서 붙여놓기 하면 똑같은 게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캡션이 다르잖아요. 자동으로 옵션 버튼 2로 생성이 됩니다. 자, 캡션을 빨리 해줘야 되겠죠? 자, 이건 뭡니까? 출고죠. 출고로 입력하고 또 엔터 합니다. 요 그대로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보면은 미세하게 상하 간격이 같지가 않아요. 자, 요런 거 두 개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같이 이렇게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위에 상단부에 형식 탭이죠. 형식. 여기서 보면은 맞춤이라고 보죠. 여기서 위에도 이 가운데 요거는 수평 맞추는 거고 요거는 상하 이렇게 맞추면은 정확하게 일치해집니다. 오늘은 간단한 수식어로 구할 수 있는 주차요금 구하기. 주차요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차량 번호, 입차 시간, 출차 시간, 주차 시간, 주차요금이 있는데 어차피 차량 번호하고 입차 시간, 출차 시간은 타이핑을 해서 입력하셔야 되겠죠. 입차 시간과 출차 시간이 입력되면 주차 시간을 산출하고 산출된 주차 시간에 따라서 주차 요금을 구현합니다. 입차 시간과 출차 시간을 입력하면 주차 시간과 주차 요금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산출된 주차 시간을 기준으로 최초 2시간 이내는 기본 요금 3,000원으로 적용하고 1시간이든 뭐 1시간 30분이든 2시간 이내는 기본 요금으로 적용하고 2시간이 지난 이후 초과 시간은 10분당 1,000원씩 가산해가지고 산출하는데 1일 최대 요금은 25,000원. 이게 아무리 많이 주차해도 25,000원까지 한정됩니다. 먼저 주차 시간입니다. 주차 시간은 어차피 출차 시간에서 입차 시간을 빼면 되겠죠. 그런데 출차 시간이 크고 입차 시간이 작은 경우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됩니다만 22시 30분이니까 밤 10시 30분에 입차해서 출차 시간 01시 그 다음날 새벽 1시입니다. 바로 그냥 빼기 해볼게요. 에러가 납니다.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이거 마이너스 1이라는 에러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2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D4, 콤마 이게 뭔 얘기야? if문은 비교문인데 뭐 조건이 없어요. 그냥 콤마 바로 돌았어요. 보통 if문은 조건, 참일 때 값, 참이 아닐 때 값. 근데 그냥 D4 이렇게 했어요.
D4가 뭐죠? 출차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엑셀에서는 모든 것을 숫자로 인식합니다. 참과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D4가 뭐냐 보면은 14시 30분이죠. 이게 14시 30분을 숫자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0.606041666 뭐 이렇게 나옵니다. 0보다 크죠. 0일 때는 펠스고 0이냐 아니냐 0을 제외한 모든 수는 아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0보다 크잖아요. D4 드래그하고 F9 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0보다 크므로 참입니다. 참. 근데 여기서 D4가 비어있잖아요. 비어있는 경우는 참이 아니고 이거는 0이니까 펄스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D4-C4인 걸 1로 나누어서 나머지 값 모드 함수는 아시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드 17 이렇게 합니다. 그럼 2가 나오죠.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은 2잖아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모두 함수를 씁니다. D4-C4를 1로 나눈다. 왜 1로 나누지? 여러분들 엑셀에서 하루의 값은 1입니다. 그러면 1시간의 값은 이걸 1 나누기 24.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그럼 1시간 값이 나오겠죠? 0.41667 나오죠? 요걸 우리가 만약에 셀 서식에서 시간으로 하면 1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함수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왜 그러냐면 시간 새벽을 넘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차 시간에서 입차 시간을 뺀 거를 1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출차 시간이 크고 입차 시간이 작은 것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차 시간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 시간에 따라서 주차 요금을 구해야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미인이라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 값 한계를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 10 이렇게 했을 때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150. 그런데 이걸 한계점을 줘야 되겠다. 만약에 곱한 값이 200을 넘어가면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미인. 요 곱한 값 그대로 두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곱한 값이 200을 넘어가는 게 200으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20으로 해볼까요? 15 곱하기 20 하면 얼마입니까? 300이죠? 200 나옵니다. 여기 300이 되더라도 200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 미인 함수를 쓰냐면 하루 아무리 많아도 25,000원으로 한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 무조건 25,000원 이내에서 산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으로 하면 이 14,000원입니다. 이거 보세요. X입니다. 이거는 E4라는 게 뭐냐면 주차 시간이라는 거죠. 요거 하고 타임 2시간 2시간 이내는 기본 요금이니까 E4가 2시간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보는 거예요. 2시간이 넘으면 여기서 이제 뺀다는 얘기죠. 2시간을.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F9를 누르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값인가? 시간으로 이렇게 해주면 1시간 50분입니다. 주차 시간이 3시간 50분이었는데 2시간을 빼니까 1시간 50분이 됩니다. 1시간 50분 곱하기 24를 해줍니다. 그래 그 시간에 대한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6,000원. 왜 6,000원일까요? 1시간에 3,000원이니까. 1시간에 3,000원이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3,000원 기본 요금이 3,000원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기본 요금에다가 이제 더 하는 거죠. 이 시간이 2시간이 안 넘으면 이게 0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식을 입력하고 드래그를 하면 각 시간에 따른 주차 요금이 환산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주차 시간에 따른 주차 요금을 구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create object gallery system.collection.array l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복잡해. create object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전체의 배열을 의미합니다. 마지막까지 오브젝트 리스트가 뭐냐라는 걸 정의를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 위드문을 써서 create object system collection sort ad list.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역시 create object입니다만은 요거는 무작위로 섞어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위에 오브젝트 리스트 이건 그냥 무작위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for i는 to ubound vworld. vworld가 무엇이냐? vworld라는 건 시트 2에 A1부터 current region.resize, 1 value.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A1이잖아요. 시트 2에 A1. A1을 기준으로 인접한 모든 데이터를 뜯어내. 그럼 결국 전체가 되겠죠. 이렇게. resize, 1이라는 방금도 해봤죠. 그죠? 전체 데이터에서 11개만 요거만 하게 돼요. 지금 2개잖아요. 단어하고 뜯하고. 근데 지금 현재는 단어만 배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돼요. 전체 여기서 요 두 번째 뜻은 필요 없고 결국 요거만 필요하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어디서 또 어디까지냐? 이 열에서 이행부터죠. 왜 위에 단어 제목은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맨 마지막까지 ubound viewer 순환하면서
쭉쭉쭉 내려가면서 이 단어들을 I1 하나씩 내려가면서 끝까지 ADD Create Object System Collections Sort and List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기억을 시킨 다음에 for I는 0부터 R이다. R은 아까 요 숫자잖아요. 이게 25가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도 있고 최대 60까지 허용되도록 조치해뒀죠. 그죠? R 기억한 걸 가지고 0부터 R. 이거 왜 0부터냐? 배열이나 액티브엑스 컨트롤의 카운트는 0부터 합니다. 0, 1, 2, 3, 4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Create Object System Collections Sort and List에 기억시켰던 요 쭉쭉 내려가는 걸 집어넣습니다. Get by index I 위드 문제는 요것의 값을 처음부터 쭉 넣어라.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또 리스트라는 오브젝트의 값들이 이제 이미 여기서 중복되지 않게 1부터 25개의 데이터들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ange A2.resize R 여기 A2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R까지. R에 25면 25, 여기 25를 끼고 만약에 30이면 여기까지겠죠. 이 범위에 row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를 넣어라. 이 row라는 건 행번호를 뜻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row 이렇게 하면 2부터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을 2부터 쭉 내려가요. 그 1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range B2부터 resize R application transpose. transpose라는 건 이 가로 세로 변경되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 쉽게 말하면 요걸 갖다가 만약에 복사해서 여기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가지고 행렬 바꿈을 누르고 확인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브젝트라든지 액티브엑스 컨트롤이라든지 또는 배열 이런 거는 원래 그런 상태로 기억을 해요. 그렇게 그걸 다시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즉 가로 형태로 기억을 합니다. 세로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트랜스포스라는 공문을 사용합니다. 현재 기억하고 있는 아까 위에서 오브젝트 리스트에서 기억하고 있는 모든 to array 배열을 한꺼번에 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위드문을 써서 range A1.current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점 밸류 이 영역의 값을 점 밸류 2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 이렇게 누르면 이 값이 됩니다. 함수가 없어졌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set obj list equal nothing 위에서 기억하고 있는 개체를 초기화한다. 없애버립니다. 왜 없애야 되느냐? 다 사용했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단어 배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가 이제 또냐면 이 자체가 또 이 전체 유저 폼에서 정확하게 가운데가 아닙니다. 자, 이 프레임 자체를 누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방금 들어갔던 형식 탭에 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맞춤이 아니고 폼의 가운데 수평 클릭을 해줍니다. 정확하게 폼의 가운데에 들어가집니다. 앞에 뭐 거래처 제품명 이거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 요거는 레이블. 이 영문은 대문자로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적당하게 이렇게 들어가줍니다. 이렇게 레이블 1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요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속성창에서 레이블 1이 아니고 거래처 고쳐줍니다. 거래처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그럼 거래처로 바뀌죠. 요거 조금 조절해줍니다. 여분이 많죠, 그죠? 약간 이렇게 올려주고 요것도 조금 이렇게 줄여줍니다.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거래처.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 상자. 거래처에 해당하는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 요건 텍스트 상자. 자, 요거를 또 적당하게 이렇게 드래그 해주고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그리면 입체형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뭐 입체형 쓰셔도 돼요.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텍스트 박스를 입체형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눌러서 쭉 내려가시면은 스페셜 에펙트라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눌러보시면 저는 요거 엑스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요걸 저는 선호하거든요. 자, 이제 됐죠? 그런데 거래처라는 레이블하고 텍스트 상자하고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그죠? 컨트롤 키를 사용해서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합니다. 아까처럼 형식에 가서 맞춤 가운데 정확하게 똑같이 이렇게 수평이 맞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래처는 됐죠. 다음 요거 눌러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거래처가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제품명 캡션에서 제품명으로 수정해 줍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박스가 아니고 콤보 상자로 그러죠. 여기 콤보 상자 보이시죠? 클릭합니다. 그다음 요것도 적당하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맞춰서 그다음에 요것도 요거하고 컨트롤 키를 사용해서 두 개를 다 선택한 다음에 형식란에 가서 맞춤 가운데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착착 말아 들어가죠. 다음 랏 넘버. 요거는 아까 요거 똑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본에나 보면 거래량의 텍스트가 약간 작습니다. 왜냐면 큰 숫자가 아니니까 너무 크면 보기가 좋지가 않죠. 그럼 요거 이렇게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줄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은 이제 이겁니다. 이거 명령 단축. 요것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서 크기를 맞춰줍니다. 하고 이렇게 늘려도 됩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속성창에서 페이지 높이 요걸 22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요건 이제 캡션, 요 등록이죠, 그죠? 여기도 아까처럼 등록으로 수정해 줍니다. 발호 열고 여기다가 영문으로 대문자 P 갈로 닫고 엔터. 이렇게 되죠? 잘 보세요. 조금 중요합니다. 요거 누르고 보면은 엑셀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속성값에다가 대문자 P를 입력하고 엔터 해주시면 잘 보세요. P 밑에 언더라인이 생깁니다. 그 다음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대충 적당하게 맞추고 자, 그럼 요 세 개 위치가 좀 이상하잖아요. 요렇게 이제 드래그를 하십니다. 드래그 하시고 아까 알려드렸죠, 그죠? 형식란에서 맞춤 가운데 정확하게 맞습니다.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컨트롤의 생성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쯤 되면 여기서 이제 이거 뭐 이렇게까지 만들어 가면서 사용해야 하나? 머리 아픈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붕어빵 팔죠, 붕어빵. 붕어빵을 팔려면 빵틀이 있어야 해요. 근데 그 빵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듭니다. 그러나 한번 만들어 두면 밀가루 반죽만 넣으면 똑같은 빵이 나옵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게. 그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생각하시고 조금 어렵고 뭐 좀 난해하더라도 이렇게 몇 번 해서 이거 익혀두시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런 내용의 데이터 파일이 있고 매크로를 실행해서 특정 조건에 일치하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작업입니다. 자, 보시면 요겁니다. 제가 임의로 드롭다운 체인지라는 이름으로 들어봤습니다. deal that DAT라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가변형 변수 as valiant str 파일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this workbook.pass and deep underbar 20-data xls 이 파일을 의미하는데 이 this workbook pass라는 것은 지금 이 매크로를 실행하는 이 파일과 데이터가 있는 불러오는 파일이 동일한 경로, 물론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불러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은 동일한 디렉토리에 두고 불러오는 내용입니다. 이 str 파일은 변수가 지금 이 매크로를 실행하는 파일과 동일한 디렉토리에 있는 ip underbar 20 data.xlsx라는 파일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if the 갈로하고 str 파일 f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 지금 지정된 str 파일이라는 파일이 있으면 비어있지 않습니까? 또 파일이 없으면 이 매크로는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사전 조치해 두는 거죠. 왜? 만약에 없을 경우를 생각해서 사전 조건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with active sheet dropdowns by combo box with 문과 and with 문으로 t라는 변수를 정의해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t라는 변수는 list index라는 말 여기서 선택되는 임상 병리사나 수간호사나 요 내용을 의미합니다. t는 그 항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나중에 아까 그 데이터 파일에서 찾아와야 되니까 조건이죠, 결국 t가. 자, 이렇게 해서 또다시 위드문으로 workbook.open str 파일. 그러니까 아까 str 파일이라고 정의한 그 파일을 엽니다. .open. 그 다음에 rev라는 변형 변수를 sheet 인사 자료에서 B1을 기준으로 인접한 모든 영역이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게 더 늘어나도 관계없어요. rev에다 기억시킨 다음 이제 그 파일을 닫습니다. 계속 열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for i는 2부터 ubound rev 방금 이제 기억했잖아요. 그 데이터를 여기서 2부터 왜 2냐 처음 제목 필요 없잖아요. 그럼 2부터 쭉 내려가면서 구획된 데이터가 이겁니다. 결국 if rev i, 1 이 t 아까 t 지정된 진료과장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요 데이터 항목과 일치하면 redeem lesson 이게 아까 가변형 변수도 선언했잖아요.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범위를 차원을 지정해 줍니다. 1, 2, 2 2개의 열을 갑니다. 왜? 2개의 열은 필요하죠. 요거 성명과 입사에 원래는 3개잖아요. 열이 그죠? 직급하고 직급은 별로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조무사면 이렇게 2개씩 필요한 겁니다. 성명과 입사에 1, 2, 2
n 금수형 변수인데 이건 몇 개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뭐 일일이 세보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가면서 하나씩 늘려갑니다. 또 아까 that이라는 가변형 변수 첫 번째 열에는 REV I.2, 두 번째 열에는 REV I.3. REV라는 가변형 변수 기억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을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n은 n-1 차곡차곡 하나씩 기억을 시킵니다. that이라는 이 가변형 변수에 다시 두 개의 열로 내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next i 아까 기억시켰던 REV라는 가변형 변수의 마지막 데이터까지 내려갔을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with range view 이거잖아요. with문 기준으로 classRegion.clearContents 인접한 영역 이게 몇 개인지 모르죠. 만약에 수강을 하면 이게 인접한 영역일 것이고 조무사라면 여기까지가 인접한 영역이 됩니다. 어쨌든 싹 지우나 왜 지워야 됩니까? 이걸 지워야 여기서 선택된 항목이 다시 들어오죠. 그래 맞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점 resize 발로로 컴마 2 여기서 이제 지우면 요 싹 지워지겠죠. 여기서 컴마 2 두 개의 열 resize 열로 성명 입사일을 넣어줘. 그 다음에 점 range po 점 offset 1 한 칸 아래로 내려오죠. offset 1이니까 resize n 컴마 2 n이라는 것은 여기서 몇 개일지는 모르지만 이 드롭다운 박스에서 선택된 항목에 해당하는 데이터 개수입니다. n만큼 application transpose 여기다가 몇 개일지 모르지만 데이터를 뿌려라. 특정 조건, 특정한 값 중복되었는지 또는 아니라든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서식에 일치할 때 이 조건부 서식은 이름을 기준으로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너무 뒤죽박죽 이렇게 되면 헷갈립니다. 이렇게 이제 색깔로 이렇게 해가지고 동일한 이름을 그룹별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색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색깔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지정하고 이 색상에 들어가면 채우기 없음으로 나옵니다. 왜냐면 색깔이 채워진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 뭐냐? 서식으로 색상처럼 보이도록 지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번 보시면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지우기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를 해버리면 색상이 모조리 없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윤발의 경우 이걸 홀수로 만듭니다. 1, 1, 1 이렇게 하면 홀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 짝수로 만듭니다. 이게 뭐 몇 개든 간에 2, 2 장구형은 또 이제 많죠. 그죠? 몇 개든 간에 3, 3, 3, 3, 3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홀수, 짝수, 홀수 이런 수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sum product부터 사해서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1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 쭉 내려가면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왕전 한 개뿐이지만 sum product 함수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배열 함수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1 나누기를 합니다. 카운트 if 어떤 특정 범위에서 몇 개가 들어갔는지 이거 보시면 카운트 if하고 범위하고 찾을 조건값 하나 들어갔죠. 이거는 지금 하나가 아니라 같은 범위가 들어가요. 이렇게 범위 대 범위 이걸 우리가 소위 이제 다 대 다 조건이라고 그러죠. 이 범위에서 이 범위까지를 다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카운트 if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드래그하고 9를 누릅니다. 1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2, 2,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3, 3, 3. 똑같죠?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절대 참조부 뒤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내려가면서 5, 6, 7, 8, 9 이렇게 내려가지겠죠? 만약에 여기서 카운트 F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은 F9 누르면 2, 2가 됩니다. 1 나누기 2이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다 들어가서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1 나누기 2 했으니까 값은 0.5, 0.5가 나오는 겁니다. 왜 앞에다 sum product를 썼냐면 요 자체를 다 더하는 겁니다. 0.5, 0.5를 한꺼번에 배열로 더하면 1이 됩니다. 또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333이니까 하나, 둘, 세 개 들어갔잖아요. 주윤발에. 1을 3으로 나누면 0.333 결국 이 다 더한 값은 1입니다. C5 여기서부터 C8까지입니다. 카운트 if에서 C5부터 C8까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0.333, 0.333, 0.33 이렇게 더하면 그 뒤에 마지막 1 보시죠. 더하면 2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333, 2가 되죠. 1을 갖다가 3으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또 2로 나누고 2로 나누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앞에 거 0.333 3개에 들어가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2로 나눴으니까 0.5, 0.5가 되죠. 1을 2로 나눴으니까. 그럼 1을 2로 나눠서 0.5, 0.5 되니까 결국 더하면 이것도 결국 2가 됩니다. 1, 1, 1, 2, 2. 자, 이제 sum product 함수로 홀수, 짝수를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또 다른 함수 보시죠.
이저들 함수는 마법사에 들어가 보시면 쭉 내려가시면 정보에 있습니다. 탁 눌러보면 설명이 숫자가 홀수이면 true, 참값이죠. 그리고 홀수가 아니면 false입니다. 거짓이 되거든요. 이저드 함수라는 것은 홀수냐 아니냐를 구분해 줍니다. 이분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숫자가 짝수이면 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홀수에다가 색깔을 입힐 거니까 그렇게 해서 is odd 씁니다. 쓰고 달로 열고 이걸 지정해주면 이게 홀수냐 아니냐가 나오겠죠? 여기 한번 드래그 쭉 해보겠습니다. 홀수, 짝수니까 false. 이거 홀수니까 true, 짝수니까 false.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의도했던 내용이 거의 가까워지죠. 결국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함수가 이 sum product라는 함수 여기서 구해진 값을 is odd 함수에 넣어서 홀수냐 아니냐 그걸 구분해서 색상을 집어넣는다. 이 함수를 가지고 전체를 다 범위로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수식을 입력해 줍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하나 있어요. CO 땡땡 CO 이건 뭐냐면 조건부 서식은 범위에서 가장 왼쪽의 위쪽 CO 맞죠? 위쪽 셀을 처음 셀로 지정해 줍니다. 그래야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모든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수식을 지정하고 그다음 뭐 해야 될까요? 무슨 색상을 할 것이냐 서식 들어가셔서 채우기 이 색으로 하든지 이런 색으로 하도 되겠죠. 확인 되죠. 이렇게 그룹별로 조건부 서식에서 동일한 이름끼리 그룹별로 색상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날짜와 함께 요일도 변합니다. 현재는 2022년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10월 달로 내려가면 이렇게 이제 색깔이 칠해지고 설명 들어갑니다. 먼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스핀 버튼이라고 요거 어떻게 그리느냐 알려드립니다. 개발 도구 탭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삽입 요양식 컨트롤에 보시면 스핀 단추 있죠.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적당한 위치에다가 드래그를 쭉 똑같은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으로 누릅니다. 컨트롤 서식 들어갑니다. 컨트롤 창에서 최소값은 뭐 2000년 정도 해주면 되겠죠. 2000년 최대값 2035년 정분 1 이렇게 하면 셀 연결 요 정분 변하는 걸 어디다 하겠느냐 요거 찍어줍니다. 확인합니다. 최초값 2000 나오죠. 아까 2000 했잖아요. 그죠? 누르면 2001, 2002, 2003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또 하나 더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월 해야 되잖아. 월. 그러니까 최소값은 1, 1월부터 12월까지밖에 없잖아요. 13월은 없으니까 최대값 12 이렇게 해줍니다. 자, 요번에는 셀 연결 F3입니다. F3 여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 날짜 있잖아요. 1일부터 시작하잖아요. 모든 월이. 끝나는 날이 다르죠. 2월달은 28일도 있고 어떤 해는 뭐 29일도 있고 30일짜리도 있고 31일짜리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어떻게 나타내느냐? if 함수 여기서 요것이 컬럼스 CO 이거 뭐냐면 여기서의 컬럼스 CO는 1입니다. F9 누르면 1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1이 됩니다. F9 셀 누릅니다. 31 나오죠. 여기서는 주어진 인수가 CO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이죠. 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옆으로 살짝 가면 컬럼스 CODO가 됩니다. 그럼 두 개가 되잖아요. C열, D열. 결국 숫자 값으로 2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 이거 day 이건 뭔 얘기냐? 날을 구합니다. 데이트 함수를 써서 이 C3은 년이고 F3은 월이고 그다음에 0은 날짜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 요거 요렇게 해주면 이 말일자가 나옵니다. if 만약에 말일자가 컬럼스 함수로 해서 또한 그 열 값보다도 작으면 빈 공백으로 두고 그렇지 않으면 컬럼스 그 값, 열 값으로 나타내라 이런 얘기거든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F9 누릅니다. 요거 말일자가 31일 나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걸 6월달로 가서 보시면 여기서 데이트 값은 28일 나옵니다. 그렇죠?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요일은 if 에라 아시죠? 만약에 요것이 에라면 땡땡 빈 공백으로 나타내고 예를 들어서 아까 2월달 했죠? 요 보시면 에라 나게 됐어요. value 에라가 납니다. 안 맞거든요. 이거 공백으로 나타내고 요 경우에는 에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날짜를 요일로 나타냅니다. 월 이렇게 2020년 2월 28일은 월요일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텍스트 함수를 써가지고 아까 데이터에서 C3 그 날짜를 구하죠. 연도 2022년. 그 다음에 F3 요거는 2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AD 5잖아요. 2022년 28일 이렇게 해서 요걸 AAA라는 것은 요일로 나타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A 3개하고 또 A 4개 쓰는 경우가 있어요. A 4개를 쓰면 월, 요, 일까지 나옵니다. 월요일 텍스트 함수 쓸 때 씁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그대로 원위치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요일까지 이렇게 이제 연, 월, 일 이렇게 쭉쭉쭉 나가면서 해당하는 요일을 구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이 어드밴스드 데이터 시트에서 필터링을 해서 조회 시트에 갖다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옵션 없이 보세요.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앞에 색깔은 2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작일, 종료일이라는 옵션 값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날짜가 있거든요. 데이터 시트에 옵션 값이 있습니다. 3월 14, 뭐 적혀 있네요. 그죠? 적혀 있는데 어떤 기간에 따라서 이름이 주윤발이고 성별이 남자인 데이터만 이 데이터에서 필터링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백문이 무려 버튼을 눌러서 매크로를 순식간에 방금 위에서 준 조건대로 2월 10일부터 3월 5일에 해당하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그 시작일과 종료 이름이 주윤발이고 이 성별이 남자인 결국 세 가지 조건이죠. 기간과 이름과 성별 이렇게 빼냅니다. 자, 이건 이제 체인지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가 아니고 모듈 프로시저 버튼에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자, 먼저 빔 RNG area as range라는 범위 개체형 변수와 RNG라는 범위 개체형 변수를 각각 선언합니다. 빔 T as values라는 가변형 변수, T라는 가변형 변수를 또 선언합니다. Application Screen Update Fails 실행하는 과정에서 화면이 갱신되는 것을 일단 중지시킵니다. 자, set RNG area is in sheet data.range A1.current region 데이터라는 시트에서 A1을 기준으로 인접한 모든 데이터 이걸 의미합니다. 이거. 왜 이런 걸 쓰느냐 하면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데이터가 줄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그대로 다 반영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set range for range B6N27 B6N입니다. 27 왜? 이거 어차피 우리가 고급 필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건 테이블이 있어야 되잖아요. RNG가 조건 테이블이다 라는 걸 정의했습니다. 위에서 선언하고 밑에서는 정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T라는 가변형 변수를 그 RNG 요 값이다 정의합니다. 요 왜 T가 필요한가는 잠시 뒤에 아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좀 잘 보세요. B6, C6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 날짜라고 넣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꼴 등호라고 그러죠. 요거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같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여기에다가 이 값을 대입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드밴스드 필터, 고급 필터를 실행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날짜에서 어느 기간을 빼내는 거잖아요. 이 날짜에서 시작해서 이 날짜까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날짜, 이 값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이제 필터링이 됩니다. 그 다음 만약에 is date range B7 then B7 누구잖아요. 날짜 이 값이 range B7이 날짜 값이 아니면 안 하는 거죠. 왜? 오류가 생기니까. 날짜 값일 경우에는 이 값을 이렇게 변경시켜서 대입하는. 이거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야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if is date C7 then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는 얘기.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 데이터가 가지고 고급 필터링이 되잖아요. 셀스 12,2 entire row delete. 여기서부터 모든 열을 delete, 삭제. 왜? 앞에 기존에 많은 데이터들이 있으니 지우고 고급 필터에서 필터링된 내용을 가져와야 하니까.
RNG area.address filter 2,RNG 여기서 A1을 기준으로 인접한 모든 영역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고급 필터를 실행해서 이제 이걸 복사하기 위한 옵션 값입니다. 복사를 해오는데 어떤 조건이냐? RNG 아까 이제 날짜 넣고 부호 붙이고 다 했잖아요, 그죠? 날짜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 실행해서 NG, BCB 여기다가 붙여넣어 복사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애초에 기억하고 있는 T is value, T라는 가변형 분수라고 했죠. RNG value, 요거 값을 기억을 시켰습니다. T에다가. 그럼 만약에 RNG 이꼴 RNG다 T 값을 다시 입력시키지 않고 그냥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고급 필터를 실행할 수 있거든요. 실행하고 나서 다시 원래 값 그대로 나타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고급 필터 기능으로 특정 기간에 해당하는 조건에 위치하는 데이터들만 이렇게 필터링하는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럼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느냐? 주말과 공휴일, 음력 공휴일까지. 그것도 이제 음력 공휴일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뭐 추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석가탄신일 이런 거 다 음력입니다. 엑셀에서는 지정을 안 해주면 인식을 못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밑에 공휴일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시트 탭 보이시죠? 들어가시면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놨어요.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한번 해놓으면 2035년까지 한참 쓰죠.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01, 01, 03, 01, 05이 뭐냐면 음력 공휴일을 제외한 양력 공휴일입니다. 1월 1일 신정이죠. 03, 01은 3월 1일. 이건 어느 연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05, 01 근로자의 날. 자 이렇게 해서 음력 공휴일과 양력 공휴일을 이런 식으로 기록해 둡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합니다. 자, 이거 여기서 이제 전체를 다 드래그해서 범위로 잡고 조건부 서식 탭으로 들어갑니다. 규칙 관리 들어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규칙 편집. 자, 여기 보시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이라는 요 탭을 씁니다. 여기다가 수식을 입력해 줍니다. 어떤 내용이냐? 요겁니다. 먼저 5라는 것은 이 중에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참값이 됩니다. 하나만 해당되면 색깔을 칠한다는 얘기입니다. C6 토요일이거나 C6이 일요일이거나. 먼저 두 개. 지금 5 함수 몇 개 있습니다.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거나 또는 요렇게 되거나 또는 여기에 해당할 때 칠하게 됩니다. 자, 5 C6. C6이 어딥니까? 요거죠. 왜 해필 C6이냐? 조건부 서식은 전체 데이터 영역에서 가장 첫 번째 왼쪽 상단 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알아서 인식을 합니다. 이제 여기 C6을 해주면 여기는 N6, 여기는 O6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자동으로. 자, 그래서 당연히 토요일, 일요일은 색깔이 칠해져야 되겠죠. 그 다음 또 어떤 경우에 칠하느냐? 카운트 if. 특정 값을 특정 범위에서 찾는 겁니다. 공휴일이 시트에서 BB, B열 전체. 여기입니다. BB. 이 날짜. 이게 뭐 나중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B열 전체를 지정해서 해줍니다. 또 다른 색깔 칠하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찾느냐? BB열에서 C3, F3, CO. C3은 연도, F3은 월, CO는 일입니다. 년, 월, 일. 2022년 11월 1일. 여기서는 2022년 11월 2일일 것이고 이렇게 해서 2022년 11월 31일이 됩니다. 이 데이터 함수는 그렇게 해서 그 날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칠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조건부 서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남은 거 뭡니까? 음력 아닌 공휴일 있잖아요. 뭐 광복절, 개천절 이겁니다. 그게 이제 요거거든요. 카운터 if에서 공휴일 2부터 20, 1월 1일, 3월 1일, 5일 다 공휴일이잖아요. 그죠? 여기 해당되면 어떤 형태로 해당되는 걸 구하느냐? 텍스트 C3, F3, CO, MMDD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그 수식을 그렇게 하면 1101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년, 월, 일. 이건 연도는 필요 없죠. 왜냐하면 광복절이나 뭐 개천절이나 이런 크리스마스나 이런 날짜들은 다 어떤 해이든 간에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월, 일만 있으면 됩니다. 치환된 값이 공휴일 시트에 E2부터 이 영역에 있으면 E2부터 E10의 영역에 있으면 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건은 그대로 두고 규칙 관리에서 규칙 편집 들어가면 서식 탭에서 마음에 드는 색깔, 예를 들어서 뭐 가령 뭐 이런 색깔을 한다든지 확인해주면은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 컬럼스 1은 요 번호고 컬럼스 2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세트 아렌지는 그렇다. 자, 이번에 VDB는 아까 이제 여기서 이미 VDB를 해가지고 여기서 딕 오브제라는 크리에이터 오브젝트에 기억시켰잖아요. 이번에 VDB는 아렌지 빌드 이걸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리딤 1 to U 바운드 VDB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25개입니다. 1 to 1 이거는 이제 하나의 열이니까 콤마 앞에까지 행, 콤마 뒤에는 열. 자, 그렇게 배열로 잡습니다. 그 형태로 기억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왜? 여기 해석을 넣어줘야 되니까. 자, for I 1 to U bound VDB 1 이거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했듯이 요걸 의미하죠. 여기서 한 개씩 내려가면서 1부터 여기서의 T는 VDB I1 이제 하나씩 내려 이 단어를 뜻합니다. 이제 T에 대한 정의를 해줍니다. If the object exists, then leave I, 1 equal the object t. 이 무슨 얘기냐면 앞서서 두 개의 배열을 이미 기억시켰잖아요. 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t가 여기에 있는 요 단어들이 the object t에 이렇게 같으면 leave I, 1은 아까 배열 가변형 변수했죠. 하나씩 이제 쭉 내려갑니다. 여기다가 해석을 집어넣으라 이 얘기입니다. 뭐 이 단어가 여기서 어디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내려가면서 같으면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 같은 것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해석만 넣고 그래서 arrange offset, 1 이는 leave이다. 아까 arrange라고 뭐라 그랬죠? 이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offset, 1이라는 것은 여기를 의미합니다. 한 칸 오른쪽으로 여기에다가 방금 앞에서 기억시켰던 이 leave로 이제 만들어둔 거 배열로 그걸 한꺼번에 뿌려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raise REV라는 아까 배열 가변형 변수를 초기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set 딕 오브제 아까 위에서 우리 딕 오브제 썼잖아요. 그죠? 쭉 여기까지 쭉 썼습니다. 다 썼어요. 이제는 더 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set 딕 오브제는 nothing 이것도 초기화하라. 왜? 안 그러면 기억을 하고 계속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이 단어에 따른 해석 배치를 하는 방법을 매크로로 실행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사용자 정의 함수 컬러썸. 이 컬러썸이라는 것도 제가 그냥 붙인 이름 색상별로 썸을 한다 이래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대충 아시겠죠? 이 파란색 이 위에서 파란색 셀에 있는 값의 합 여기 또 노란색 셀 합계 그 다음에는 빨간색 셀 합계 그럼 27이 되겠죠. 자, 이거 네이버 지식인에서 많이 올라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전에 일전에 알려드린 내용 똑같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사용자 정의로 가십니다. 뭐 다른 데서는 이런 함수를 기억을 하지 않으니까 가시고 그 다음에 범위를 잡습니다. 이 범위에서 색상 그 어떤 조건에 맞느냐 파란색 색상에 맞는 합계를 구하고 싶다. 확인 이렇게 하면 52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40하고 12니까 52 맞죠? 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겠는데 이거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해서 상대 참조 달라 표시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잡고 함수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잡고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 하시면 모든 셀에 해당 수식의 값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색상에 따라서 합계를 구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함수 마법사는 다른 PC에서도 똑같은 함수를 지원이 됩니다. 버전만 같으면 사양에 따른 함수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함수 마법사는 딱 이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 기능으로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만 이걸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컴퓨터 사용하시려면 거기서 또 사용정의 함수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특히나 컬러성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제 노란색 같은 경우에 20입니다. 20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빨간색 셀을 노란색으로 바꾸면 27이 돼야 될 텐데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반영이 안 돼요. 반영을 하시려면 F9 키를 누르면 되죠, 그죠? 또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재계산을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된다는, 아직까지는 전 버전에서는 그건 안 돼요. 뭐 앞으로 추후에 이게 가능해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업무, 실무에서 필요에 따라서 들어 쓰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눌렀을 때 어떤 프로시저가 실행되느냐 요거거든요. 여기는 커맨드 버튼 1 이렇게 되죠. 유저폼에는 이름 자체를 등록이라고, 요거는 취소, 요거는 닫기, 유저폼 1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렇게 이름을 해놓으면 보다 직관적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도 요걸 이제 등록으로 고치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이제 이름을 다 바꿔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에 연결된 코드. 그럼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 여기 이제 dim rs integer, r이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을 하고 with sitdb, 그러니까 이게 이제 sitdb에서 r equal sales rows count, 1.and 3.row 플러스 1. 이게 뭔 얘기냐? rows count는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맨 마지막 행번호. 여기는 148,576행입니다. 더 이상은 못 써요. 여기서 컨트롤 키하고 위의 방향 화살표를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맨 마지막 행이 잡힙니다. 요 행번호 로우, 여기서 요 로우는 뭔 얘기냐? 347 요거 얘기합니다. 행번호 순번 말고 왼쪽에 행번호 있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줍니다. 왜일까요? 왜냐면 여기다가 해야 되거든. 입력을 우리가 여기다 할 게 아니거든. 항상 플러스 1을 해주면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 행 바로 밑에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r이라는 변수를 정의해주고 sales r,1 이렇게 되면 348행, 그죠? 348행의 1열 A348 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r-1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왜? 347에는 346이 들어가고 346에는 345가 들어갔잖아요. 순번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맨 위에서 첫 번째가 2행부터 1이 들어갔으니까. 이해되시죠? 이거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r-1 입력하라. 우리 엑셀 코딩에서의 이꼴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 왼쪽에다가 오른쪽 값을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A열, 그 다음에 B열, sales R, 이건 이제 B의 R이 아까 이제 348이었잖아요. 그죠? 요걸 말하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이꼴 데이트. 데이트라는 이 속성은 뭐냐? 오늘 날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데이트, 오늘 날짜를 대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3번, 세 번째. 여기는 입고 아니면 출고겠죠? 뭐 어떻게 하냐? IIF라고 우리 저 엑셀에서 if 함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조금 이제 다르죠? 보세요. 미점 옵션 버튼 1 equal true.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기 유저폼 2에서 요즘 옵션 버튼 2개잖아요. 근데 1이 이렇게 체크되어 있으면 true 입고요. 그 당연하죠. 아니면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출고라고 입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이해되시죠? 당연하잖아요. 입고 아니면 출고니까. 다음 R4 여기 348행의 R. 거기에는 뭘 입력하느냐? 미점 텍스트박스 1.text. 그 무슨 얘기냐? 텍스트박스 1이 요겁니다. 거래처 값을 입력하라. 자, 다음 5번 여기입니다. 제품명 오른쪽 쭉쭉 나가는 겁니다. 제품명은 미점 콤보박스 1.value. 이거 무슨 얘기냐? 뭐 이거 넣으란 얘기예요. 제품명. 여기서 우리가 아까 뭐 우동이나 라면이나 뭐 잔치국수나 선택하게 돼 있었잖아요. 우리 여기서 보면 선택된 그 값을 넣으란 얘기죠. 예. 콤보박스 1에서 나타나는 값을 그대로 입력하라, 대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라트 넘버입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6번째 라트 넘버는 아까 텍스트 박스 2겠지.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거래량이겠죠. 텍스트 박스 3, 이제 텍스트 박스 4 B고, 요거 이제 요 8, 요거 B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요렇게 하라. 그 다음에 다 입력이 되었으면 메시지 박스로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띄워라. 마지막으로 언로드미 유저폼을 닫아라. 임의로 대충 요거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등록되었습니다. 확인하면은 요 지금 유저폼이 들어가집니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아, 잠깐만요. 등록 이거 눌렀을 때 아까 참 제가 엑셀에다 말씀 안 드렸죠. 우리 유저폼을 호출해서 아까처럼 뭐 출고하고 거래처 뭐 사오정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동이 아니고 뭐 그냥 뭐 떡볶이 라트 넘버를 뭐 B- 뭐 4578 뭐 하고 500. 그러면 뭐 여기도 B고 일반. 그럼 이제 등록을 아까 누른다고 그랬죠? Alt 키하고 알파벳 키 동시에 누르면 이 버튼을 누르는 것 같습니다. 단축키와 같습니다. 이게
Alt 키하고 알파벳 아까 P라고 정했잖아요, 그죠? Alt P 누르면 등록되었습니다. 나오잖아요, 그죠? 확인하면 등록되었어요. 방금 한 거 사오정 떡볶이 나오죠. 엑셀레이터라는 기능이 옵션 기능 요겁니다. 그 외 여기 뭐 R이라든지 C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dim I as integer i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고 top I equal i라는 정수는 1부터 4 4개 미점 controls text box and I equal 땡땡. 이 뭔 얘기냐면 취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부터 1, 2, 3, 4잖아요. 거기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는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옵션 버튼 1에다가 체크하라. 만약에 2에 체크되어 있으면 1으로 하라. 초기화 값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 여기 이니셜라이즈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점 콤박스 1.list index 0 최초의 항목 아까 우동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어디 쓰느냐. 뭐 우리가 출구에 체크하고 거래처를 갖다가 뭐 제 이름 쓰겠습니다 하고 우동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라면이고 뭐 남바가 P 다시 9875 거래량 456 비고 일반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거 아니야. 닫았다가 다시 여는 것보다는 여기 취소를 누르면 초기화 값으로 요거만 넣어야 돼. 요거. 자, 이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 요 코드 취소 클릭. 요 텍스트 박스 4개를 모두 다 비우고 초기화하고 옵션 버튼 1에다가 체크하고 컴보박스 1에다가 최초의 항목 아까 우동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닫기. 언로드 및 이제 이 유저폼을 닫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이거 누르시면 그렇게 됩니다. 이 입력이 되었든 안 되었든 닫기 누르면 닫기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과 그 기능들을 부여하는 코딩 알아봤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여기서 누르면 이 폴더에 있는 사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강호동을 누르고 열기 이렇게 하면 강호동 사진이 들어옵니다. 강호동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송혜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르면 송혜교가 들어옵니다. 요건 이제 네이버 지식인에 보시면 미리 엑셀 시트에다가 별도로 쫙 사진들을 삽입해놓고 사진대지 형식으로 이름을 불러서 찾아오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은 비춥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엑셀에 사진이 뭐 10장, 20장 이상 시트에 삽입되면 엑셀이 무거워져요. 또 거기다가 함수 같은 거 막 쓰고 이러면 버벅거립니다. 렉이 걸려가지고 아마 그런 경험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엑셀에다 넣어가지고 나중에는 뭐 5메가, 뭐 10메가 이렇게 됩니다. 10메가바이트 정도 되면 엑셀을 못 씁니다. 이거 이제 잘 참고하시고. 자, 먼저 한 장씩 올라오는 매크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크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add picture 1 이건 한 장씩 들어오고 그 밑에 있는 거는 다중 2개 이상 dim vp as variant라는 가변형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dim arrange as range라는 범위 개체형 변수도 필요하거든요.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 vp라는 가변형 변수에서 정의를 해줍니다. application.get open file name picture files jpg BMP, 뭐 TIF, GIF, PNG 이런 파일들을 불러오겠다는 내용입니다. Get Open File Name이라는 것은 우리 왜 열기 있잖아요. 열기에서 EPC에서 뭐 가령 사진 폴더 이런 식으로 여는 겁니다. 자, 그래서 if VP equal first then exits 만약에 방금 위에서 정의했던 요 사진들이 요 폴더에 first 없을 경우에는 exits 탈출하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빠져나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없으면 오류납니다.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set arrange equal sheet 1.range C8 이게 무슨 얘기냐면 arrange라는 범위 개체형 변수가 sheet 1의 C8 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with and with는 씁니다. active sheet. 지금 현재 액티브 시트, 활성화되어 있는 시트를 의미하죠. 활성화되어 있는 시트에서 먼저 pictures delete. 만약에 사진들이 있다면 삭제하라.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없으면 만약에 불러왔어요. 그렇게 또 다른 사람 불러와요. 사전에 이미 불러왔던 요거를 삭제하지 않으면 겹겹이 쌓이겠죠. 사진들이. 그렇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단 사진은 지우라. 지운 다음에 saves.add picture. 이 add picture라는 것은 insert picture 구문이 있는데 그 속성하고 다른 것이 연구삽입 pictures insert 구문을 썼어요. 이렇게 그 insert 속성은 여기서만 쓰이지 다른 컴퓨터로 들어가면 안 뜹니다. 사진이. 그래서 요 경우에 pictures insert가 아니고 saves add picture 이거는 바로 등록을 해버리는 겁니다. insert 삽입이죠. 바로 영구적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걸 넣느냐? VBP 변수. 그걸 이제 주로 이렇게 해서 RNG.left 플러스 1.1, RNG.top 플러스 1.2, RNG.wide 마이너스 2, RNG.height 마이너스 2. 이건 무슨 얘기냐? 왜 플러스 1.1, 1.1,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있느냐 하면 자세히 보시면 아주 미세하게 테두리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래 위로 1.1, 1.1, 2, 2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삭제를 하고 우리 메커드에서도 요거를 빼고 하면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하고 약간의 미세한 차이지만 테두리가 없어졌잖아요. 하얀 테두리 보이시죠? 요걸 의미합니다. 이건 적당히 사용자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펑션 프로시저에서 join vlookup이라는 이름의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을 하는데 인수가 필요해요. 어떤 값 찾을 거냐? 범위, 열번호. 요 세 개의 인수를 각 변수를 선언합니다. dim arrange as range, 그다음에 컴마 arrange area as range. 요거는 각각 범위 개체형 변수라 그러죠. dim t 괄호 as variant, 가변형 변수라 합니다. 이 괄호 안을 지금 채우기가 왜냐면 몇 개가 될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이 주윤발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금은 여기 보니까 3개입니다만은 3개 될는지 4개 될는지 그건 내봐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dim r as long, r이라는 긴 정수형 변수. 그다음에 dim c as integer, c와 n as integer, n이라는 정수형 변수입니다. 그다음에 application.validate,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 청주가 아니고 충주로 입력을 했다. 충주 이렇게 바로 반영이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with 범위라는 인수입니다. c라는 변수는 무엇이냐? 이 범위에서 컬럼 1점 컬럼이다. 이 범위에서 첫 번째 비열입니다. r은 range loss count.c, 그러니까 여기서 and 속성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에서 올라갔을 때 행 번호입니다. 이제 RNG 에리아는 범위를 얘기합니다. 결국 셀스 4 행의 2, 이렇게 B4셀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스페셜 셀스 2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왕조현이 없다. 비어있는 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독화도 없다. 이렇게 듬성듬성 빈 셀이 있을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F5 키를 누릅니다. 옵션, 상수 이렇게 했을 때 확인을 누르면 빈 셀은 제외하고 잡힙니다. 빈 셀을 순환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셀 속성을 씁니다. 그럼 이는 뭐냐? 방금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면 F5 키를 눌렀을 때 옵션 첫 번째는 메모입니다. 1, 2는 상수, 문자든 숫자든 뭐 등등 안에서 상수가 들어있을 때 3 하면 수식입니다. 함수로 되어 있는 값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RNG 에리아를 이제 차례대로 하나씩 빠지지 않고 비교를 합니다. if RNG equal 찾을 값이 뭐냐? 아까 이거자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 경우에는 주윤발입니다. dim press t 괄호 열고 n 괄호다. RNG 점 offset 열번호 마이너스 1 뭐냐? 아까 우리가 여기서 2라고 했잖아요. 2. 여기서 두 번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을 하는 이유는 offset 1이 돼야 되거든. RNG 1 요거 만약에 같으면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기억을 시킵니다. t라는 variant 가변형 변수에 이제 전부 다 순환이 끝나고 나면 joi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방금 앞에서 쭉 배열로 저장시켰던 거 다 돌았으니까 RNG라는 변수는 없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때는 또 0으로서 시작해야 되니까 초기화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값이 나올 수 있다. 매크로를 사용해서 재미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배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트 2에서 이 전체 데이터 2180개의 단어들 중에서 30개에 해당하는 랜덤한 중복되지 않은 데이터만을 빼내야 되겠죠. 먼저 자 보시겠습니다. 단어 배치입니다. 먼저 전체 데이터 단어들 중에서 R은 시트 1 레인지 2, 3이다. 요건 배우고 30 또는 뭐 25 여기 선택된 숫자겠죠. 그 밸류 R인데 그런데 if R이 한 개보다 작거나 뭐 0이면 실행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60개 이상이면 임의로 제가 이제 맥시멈의 어떤 문제 최고 단어 수를 60개로 정한 겁니다. 이거는 정황이 다름이에요. 뭐 50개로 하셔도 되고 100개로 하셔도 되고 R이 60개보다 크면 메시지 박스로 유효하지 않은 숫자를 입력하셨습니다. 0 이상 또는 60 이하의 숫자만
유효합니다. 숫자 입력 오류 이렇게 나타내라.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거 쭉 올리면은 스핀 버튼에는 60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컨트롤 설치 보시면은 나 보이시죠? 최대값이 60으로 더 이상 안 올라가게 해놨어요. 근데도 여기다가 만약에 70이라고 타이핑했을 때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배치 뉴스는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메시지 박스가 뜬다 이겁니다. 유효하지 않은 숫자를 입력하셨습니다. 영상 60 이하의 숫자만 유효합니다. 이렇게 해서 60개 이상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죠. 이쪽에. else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R이 60보다 크면 메시지 박스 나타내고 else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라. 여기까지다. and if가 끝이 납니다. range A2 그 다음에 C and lowest count clear contents 이게 무슨 얘기냐? A2는 여기입니다. 그죠? A2부터 C and lowest count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아예 그냥 제일 밑에까지 엑셀에서 허용하는 모든 범위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클리어 컨텐츠 삭제하라. 왜냐하면 이걸 다시 무작위로 빼내려면 여기서도 여기를 다 지워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set obj list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위에 이제 dim obj list as object라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걸 create object 가로열고 system.collection.array l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이 복잡해. create object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깊게 아시려면 아직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요거대로 쓰고 여기서는 두 개의 create object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설명드립니다. 요걸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쓰는 것인지 하나하나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앞서서 뭐 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전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메인 시트하고 그 다음에 DB라는 시트 보이시죠? DB 데이터베이스 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쭉 이제 누적해서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쭉 내려가면서 입 날짜, 그죠? 그 다음에 입고이냐 출고이냐, 거래처가 어디냐, 제품명, 라뜬한바, 고유번호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쭉 데이터베이스가 누적되어서 기록됩니다. 물론 이제 시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예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는 순번이 345번이고 입출고 일자가 2021년 5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잘 봐두세요. 345번 시트 1로 다시 갑니다. 자, show form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 정의 폼을 이렇게 호출합니다. 맨 하단부에 등록이라는 버튼과 신소라는 버튼, 닫기라는 버튼 여기 버튼 3개가 있습니다. 자, 각 기능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처에다가 임영웅 이렇게 임영웅 거래처 제품명 우리가 뭐 우동이 아니고 여기 라면 잔치국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롭다운 버튼 콤보박스에서 선택하면 입력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편리한 기능이겠죠. 자, 그 다음에 라트 넘버 B-2019 임의로 넣습니다. 거래량 356 B고 일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이렇게 해서 자, 잘 보세요. 입고이고 출고가 아니고 입고입니다. 거래처는 임영웅, 제품명 잔치국수, 라트넘버 B-2019 거래량 356 B고 일반입니다. 이 상태에서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자, 등록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 박스가 뜹니다. 확인하면 보겠습니다. 아까 345번 이게 마지막이었죠. 그 밑에 방금 입력한 데이터들이 순번 340 이건 뭐 순번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년 10월 24일 입고 20년 이 날짜도 오늘 날짜로 기본적으로 이 날짜 입력하는 칸은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일단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오늘 날짜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고 이걸 헹궈주죠. 입고 임영웅 잔치국수 B-2019 356 일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누적해서 데이터가 기록된다는 얘기죠. 요런 기능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기능은 아닙니다만은 그 굳이 필요한 기능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여기서 이렇게 입력 데이터 시트에서 바로 입력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우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Extract Count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지금 데이터 테이블에 보면은 지역과 품종이 쭉 있습니다. 무작위로 이런 식으로 있는데 벌써 감 잡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광주일 경우에 지역이 여기서 품종수를 찾고 싶다. 광주는 포도 세 개지만 품종의 수는 하나입니다. 만약에 포도, 딸기, 포도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되겠죠. 일단 실행부터 먼저 해보시겠습니다. 또 쭉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울 5, 인천 2 뭐 이렇게 나오네요. 서울만 일단 한번 보시죠. 감은 어쨌든 하나니까 1, 서울 또 있죠. 배, 2, 서울 감 또 나오네요. 이건 그럼 넘어가는 겁니다. 서울 귤 새로운 거 셋, 또 서울 귤이 있으니까 이건 앞에서 했으니까 안 됩니다. 서울 사과 넷, 서울 딸기 처음입니다. 5개가 나옵니다. 품종수가. 그렇죠? 그 밑에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extract count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사용자 정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펑션 extract count 유일한 것만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인수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지역 범위 서울이냐 부산이냐 조건 값으로 두 번째 인수로 이걸 씁니다. 그 다음에 품종 범위 B4부터 B29까지 도시명은 광주. 그 다음에 이제 품종 범위 세 번째 인수죠. 콤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요거입니다. 요 C4에서 C29까지 요 세 가지 인수로 진행이 됩니다. 자, dim x as new collection 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n은 품종 범위 컬럼 마이너스 지역 범위 컬럼. 무슨 얘기냐면 품종 범위가 요 컬럼은 3입니다. C열이니까. 컬럼 잘못됐네요. C는 결론적으로 컬럼 3이 됩니다. 품종 범위 컬럼 3에서 마이너스 지역 범위 컬럼 이제 2하면 1이 나오겠죠. 왜 이거 하느냐? RNG라는 변수가 지역 범위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쭉 돌아갑니다. 순환합니다. 순환하면서 if RNG 그 도시명 결국 여기서는 광주 아니면 서울 뭐 이렇게 되겠죠. 도시명이라는 인수와 같으면 equal with RNG.offset, n 이게 만약에 서울이다. 서울이면 아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이걸 찾아야 되니까 몇 번 칸이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는지 이거 한 칸 떨어져 있잖아요. 3-2니까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품종이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있다면 이건 두 칸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건 그럼 2가 됩니다. 자, x.add.value.value는 이제 여기 with명으로 해가지고 요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 품종 값들을 쭉 넣습니다. and with and if 쭉 x라는 컬렉션 오브젝트에다 기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시키는데 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경우에는 x에는 동일한 거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다 들어가고 나면 결국 extract count라는 함수는 equal x.count다. 유니크한 것만 들어간 개수다 이거죠. 잠깐 new collection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가 아니더라도 new collection에 대해서는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앞으로 좀 많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라는 시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지역이라고 쭉 B3부터 밑에 22까지 이 보세요. 서울 있고 또 여기 중복돼 있고 어디서 중복된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대전, 대구 다 중복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중복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 땡겨오는 거예요. 그 무슨 이치냐? 여기도 dim x as new collection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worksheet activate event handler 프로시저입니다. on error resume next가 먼저 옵니다. 이렇게 먼저 옵니다. 실행할 때. 이 RNG 타겟이라는 변수는 어디냐? 데이터라는 시트 B3부터 B열에서 마지막 행까지다. 결국 이게 이제 RNG 데이터다라는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먼저 콤보박스를 맨 먼저 이제 실행하기 전에 비워야 되겠죠.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자, on error resume next. 혹시 실행 중에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행하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유념하셔야 될 점은 이 컬렉션 오브젝트를 사용하려면 이 구문은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거 안 적으면 에러 나요. on error resume next입니다. for each RNG in RNG target. RNG라는 변수가 RNG 타겟. 결국 이 범위를 순환합니다. 쭉쭉쭉 내려갑니다. 만약에 쭉 내려가는데 여기 인천이 또 나왔어. 인천이 제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new collection 오브젝트에서 오류가 나는데 이미 위에서 on error resume next라고 해놨기 때문에
에러가 나더라도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인천 한 번 나왔어요. 두 번째 나오면 에러가 나니까 제끼고 또 서울 나왔어요. 또 제낍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내려가면 고유한 데이터만 인식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서 컬렉션 오브젝트 기본적인 사용 형태는 .add 아이템 키 before after입니다. 여기서 키의 정식 용어로는 어그멘트라고 하죠. 유니크한 텍스트, 즉 중복되지 않는 텍스트일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위에서 나왔던 값을 밑에서 또 만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변수 x에도 추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머리, 이 속성을 활용해서 중복되는 데이터를 걸러낸다는 얘기죠. 결국 즉 에러가 발생하면 아이템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대부분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종료됩니다. 근데 종료되지 않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계속 다시 순환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이 발견될 때 이를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왜? 위에서 on error resume next라는 구문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서 이제 컬렉션 오브젝트 X에 임시로 저장한 보유한 아이템들에 대해 순환문을 돌려서 이제 이 콤보 박스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씩. 근데 이게 이제 순환한다니까 여러분 막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1초도 안 걸립니다. 여기서 돌아가는데 이 데이터를 쭉 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내려가는데 0.1초도 안 걸려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해되시는지요? 이렇게 해서 뉴 컬렉션 오브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자 매크로 보시겠습니다. 픽처 2 다중 셀 여러 셀에 한꺼번에 불러오는 그런 내용인데, 앞서 알려드렸던 그 한 장씩 불러오는 매크로는 그 폴더를 지정하고 불러올 파일을 누르면 실행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이건 그게 아니고 dim is integer i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합니다. 자, 그 다음 dim txt t라는 문자형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application screen updating equal parse 화면 갱신을 중지시킨 겁니다. active sheet pictures delete 만약에 여기에 사진들이 있으면 1차로 사진들을 지우라. 모든 사진. 왜냐하면 불러와야 되니까. 김혜수 있던 전에 고소영이 와야 되는데 또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운 다음에 on error resume next 혹시 실행 중에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resume next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라. 그 다음 for i는 4 to cells rows count 2점 and 3점 row step 2 이 무슨 얘기냐면 i는 4 이름 있잖아요. 송중기, 고소영, 뭐 박보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몇 개가 될지 모르는 거. 4부터 이 마지막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거.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이효리까지 포문이니까 순환문이죠. 순환을 하라. 어떻게? 스텝 2 두 칸씩. 왜? 만약에 4, 5 이러면 5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너뛰면서 두 칸씩 순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t라는 아까 앞에서 선언해줬던 정수형 변수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t는 this workbook.pass 지금 이 매크로를 실행하는 엑셀 파일과 같은 경로. 이렇게 만약에 지금 엑셀 파일은 바탕화면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진 폴더는 바탕화면이 아니고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에 있다면 같은 경로가 아닙니다. 이 지금 매크로는 반드시 이 파일과 사진이 입력되어 있는 사진 폴더가 동일한 디렉토리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동일한 폴더가 아니라면 이 경로를 여기다 지정해 주면 돼요. 편의상 지금 이제 동일한 폴더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더에 있는 사진 폴더라는 이름의 폴더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and 연산자를 써가지고 cells i, 2점 value i는 지금 아까부터 두 칸씩 스텝 2 B열에서 B6, B8, B10 뭐 이렇게 그 value 그러니까 송중기, 고소영, 박보검, 손흥민 뭐 이걸 의미합니다. 데이터를 and .jpg 있잖아. jpg라는 것까지 붙여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with cells i 플러스 1,2 i 플러스 1,2라는 뭐냐면 아까 i는 4, 6, 8이잖아요. 플러스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5, 7, 9 이렇게 가겠죠. 이름은 아까 i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시트 2.saves.add pitch 한 장씩 불러오는 거는 시트 1인데 시트 2에서 지정의 셀에다가 한꺼번에 t 아까 요 t 요겁니다. 요 사진을 플러스 1.1 플러스 1.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각 상하 좌우에 여유를 두어서 셀에다가 바로 입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end with next i 순환문을 끝냅니다. 참고로 요 크기를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아까 1.1 1.1 요 두 배로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여유 있죠, 여유.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커졌죠. 여유가. 잘 맞춰서 적용해주면 맞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짧지만 사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만들기만 해서는 또 안 되겠죠. 여기서 각 컨트롤에 실행이 됐을 때 기능을 이제 부여해 줘야 됩니다. 각 그 컨트롤들의 기능들이 애초에 제가 만들어 둔 게 있었는데 요거 그대로 쓰면 돼요. 복사해서 여기서 코드 보기 해서 붙여서 하면 그대로 되겠죠. 아까 여기 쇼 폼이라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폼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나오도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아무 버튼 하나 만들면 이렇게 쇼 폼을 연결해 줍니다. 확인. 쇼 폼은 어디 있느냐? 여기 보시면 일반 모듈에 유저 폼 원 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아까 유저폼 1을 부르는 거거든요. 유저폼 2를 해줘요. 2 쇼 이렇게 해주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오른쪽을 누르고 텍스트 편집해서 해주면 됩니다. 이걸 제가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CA 홀폼 색깔도 컨트롤 서식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해도 되고 파란색으로. 이번에 이거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죠. 보이시죠? 홀폼 누릅니다. 그럼 유저폼 2가 참 요거 안 고쳤잖아요. 우리가 하죠. 요것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여기서 유저폼 2 누르시면 여기 캡션 있죠. 유저폼 2 있죠? 요것도 한글로 등록하기 2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제 유저폼 1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등록하기 2 이렇게 해서 떴는데 연결이 안 돼서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유저폼 2에도 복사해가지고 내용들을 붙여넣었잖아요. 자 그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여기 보면은 유저폼 액티베이트라는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입니다. 유저폼이 활성화 액티베이트 그러니까 여기 부르면 뜨잖아요. 이렇게 뜬 모양으로 뜰 것이냐를 결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뜰 것이냐 여기서는 me.left 700 이 me라는 거 유저폼 2 자체를 의미합니다. me 나죠 그죠? 그 left 왼쪽 위치 700이라는 이건 모니터 사양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죠 그죠? 700인데 요거는 이제 사양에 따라서 수정해 주시면 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저폼 initialize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디폴트 값입니다. 맨 처음에 유저폼이 뜨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옵션 버튼 1 엑셀 온 그러니까 여기서 유저폼 3으로 해줘야 되겠네. 그럼 결론은 유저폼 1이 아니고 3 이게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뜨면서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유저폼 3 엑셀 온 이렇게 이제 하면 뜨면서 디폴트 값으로 여기에 체크가 된 입구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me.textbox1.setFocus 자 여기서 텍스트박스 1 요거잖아요. 요거 텍스트박스 1에 setFocus 마우스 포커스가 깜빡깜빡하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깜빡깜빡하죠?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사용자가 입력하기 편리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거 뭐 키보드 누르든지 뭐 마우스 누르든지 이렇게 해서 옮겨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애초에 뜨면서 딱 깜빡깜빡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여기 이제 me.conbox1.add 아이템 우동 그 다음에 뭐 또 add 아이템 떡볶이라면 뭐 이건 지금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 일일이 conbox1 add 아이템 우동 뭐 add 아이템 떡볶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한 줄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개 항목을 각각 컨보박스 1의 항목으로 추가해서 등록하라. 등록해서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안 하고 이런 거 없이 주석 처리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우리가 써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서 쓰도록 선택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me.conbox1.listIndex = 0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등록하고 맨 첫 번째 항목 첫 번째면 1인데 왜 0이냐 원래 컨트롤 개체는 대체로 0부터 카운트합니다. 1, 2, 3, 4가 아니고 0, 1, 2, 3, 4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0입니다. 항목이 만약에 이걸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해놓고 요걸 안 했다. 그럼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항목은 등록돼 있어요. 근데 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보다는 이제 첫 번째 항목이 디폴트 값으로 뜨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제 다시 원위치하고 눌러보면 우동이라고 뜨잖아요. 첫 번째 항목이 뜨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니셜라이즈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순식간에 이 단어에 대한 각각의 뜻을 누르면 나옵니다.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sub 해석 페이지부터 end sub까지
dim dig obj라는 오브젝트를 선언합니다. 이거 역시 create 오브젝트입니다. dim range as range라는 범위 개체형 변수. 그 다음에 dim vdb, rev as valiant라는 이제 가변형 변수입니다. I as long이라는 빈정수형 변수, t as string이라는 문자형 변수를 각각 선언하고 나서 on error go to et.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다면 이리 가서 실행하라. et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해석을 누르면 이거 아무것도 안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상태로 누르면 이 구문이 없이 하면 이 반드시 에러가 뜹니다. 없거든요. 없는 걸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요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et에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메시지 박스를 띄워서 정신 차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에러 났죠? 아무것도 안 하게 정신 차리셈이라는 메시지 박스가 뜹니다. 지금은 이런 걸 없애버리고 에러가 뜨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메시지 박스가 뭐 필요 없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스크린 업데이팅 페이지 실행하면은 장면들이 화면 갱신을 생략한다. 요거 왜 쓰냐면 실행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들 씁니다. 자, set dig object equal create object screen dictionary. 단어 배치에서 있었던 것도 다릅니다. 이 스크린 업데이팅 딕셔너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도서관 이런 뜻인데 물론 직역을 하면 그렇지만 전체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VB는 무엇이냐? 그럼 아까 여기 VB라는 가변형 변수 선언했잖아요. VB는 시트2의 A1 current region resize 2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단어 배치에서는 current region resize 1 단어만 하면 되니까 근데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여기 전체 두 개를 다 의미합니다. U-bound VDB1 VDB1이라는 건 행으로 내려가는 걸 의미합니다. 2181까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t라는 문자형 변수는 VDB-i이다. 2180까지 쭉 내려가면서 dig obj 발로이고 t 인수로 VDB-i,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with range A1.current region. 그럼 이제 여기서 이미 이제 단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석 배치 지금 하고 있잖아요. A1.current A1을 인접한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요 두 개만 의미합니다. 요 범위에서 offset 1 밑으로 한 칸 내려간다. 밑으로 한 칸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 전체에서 이렇게 되겠죠. 쭉 내려가면서 이 전체에서 여기까지가 됩니다. 요 빈 셀까지도 이해되시죠? 이걸 빼기 위해서 rows count -1 그러니까 여기서 한 칸을 줄여라. 요거 없애는 겁니다. 그럼 결국 A부터 25까지 이렇게 범위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columns 2 이렇게 잡고 여기에서 앞에 번호는 필요 없고 요 단어만 필요한 겁니다. 이 범위에서 columns 1은 요 번호고 columns 2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set arrange는 그렇다. 특정 영역 보호하기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보시면은 이게 지금 노란색 영역 있죠? 이 숫자에 있는 거 이거 지금 클릭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클릭돼. 이걸 시트 보호 회전을 하고 보면 클릭됩니다. 여기 이제 구입 가격과 수량을 꼭 한 개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런 함수나 수식은 복잡한 건 아닙니다만은 신경 써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걸 어떤 사람이 모르고 와서 삭제를 한다거나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컨트롤 A 키 누르면 시트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또는 여기 누르면 됩니다. 선택됩니다. 참고로 컨트롤 A는 컨트롤 올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식 탭에 들어가셔서 셀 잠금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눌러서 셀 잠금을 해제합니다. 해제하신 다음에 보호할 영역만 이렇게 범위를 잡고 다시 서식 탭에 들어가서 셀 잠금합니다. 또 들어갑니다. 시트 보호에 들어갑니다. 이번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에 체크가 되어 있죠. 밑에 각 옵션들이 있어요. 있는데 잠긴 셀 선택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체크합니다. 즉 잠긴 셀은 선택하면 안 되고 어제는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클릭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량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면 계산은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계산됩니다. 계산은 되는데 클릭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정할 수도 없죠. 혹시 그럼 뭐 열 전체를 선택해서 아무리 눌러도 안 됩니다. 전체를 선택해도 삭제하려도 안 됩니다. 아까 그 보호 탭에서 다 체크하라고 해드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체크를 안 한다. 우리가 뭐 이 항목들 중에서 열 삭제 항목을 체크를 안 했어요.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그럼
그러면 열 삭제가 안 됩니다. 열 삭제 안 돼요. 삭제 탭이 안 뜨잖아요. 또 아까 제가 하는 과정에서 시트 보호 탭 눌러서 여기서 시트 보호 해제 여기다가 암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특정 영역을 보호하는 방법 1.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는 아까처럼 클릭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모여요. 먼저 전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거나 컨트롤 키하고 숫자 1키를 눌러서 셀스 탭에서 표시 형식, 글꼴, 테두리 이쪽으로 채우기 오른쪽에 보호 탭을 누르면 디폴트 값으로 잠금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숨김까지 체크를 확인. 다음에 검토 이쪽 검토 탭으로 들어갑니다. 시트 보호까지 똑같이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체크 다 해줍니다. 체크를 해주셔야 다른 어떤 작업에서 지장이 없죠. 요 부분만 보호하면 되니까. 그죠? 여기는 잠긴 셀까지 선택까지 다 체크해 주세요. 누르시면 이 수식 입력줄에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다른 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안 나타납니다. 수정은 돼요. 수정되고 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정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건 이제 선택이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부동한 바가 아니라도 자기도 모르게 수정을 했다. 그래서 0을 넣었어요. 이런 메시지 창이 뜹니다. 그래서 안 되죠. 수정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특정 영역 보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클릭이 안 되게 하는 방법. 클릭이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예 안 보이는 거.